네, 유한솔의 오늘 뭐사니 시작합니다. 목요일입니다. 논란의 사건 사고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. 양지민 변호사, 또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가장 먼저 이 소식으로 갑니다. 20대 한 여성이 이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로 잇따라 남성들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했던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지금 부르겠습니다. 이제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워낙에 세간이 떠들썩했던 사건이지만 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세 명의 지금 피해자가 확정이 된 상황이고 예. 한 명이 추가로 지금 더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. 첫 번째 피해자의 경우에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두 번째, 세 번째 피해자는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. 네. 이 여성의 수법은 굉장히 좀 동일했는데 먼저 남성들과 온라인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해졌고 그 이후에 이 약물을 탄 숙취 해소제를 건네면서 남성이 쓰러지는 걸 아마 지켜봤을 것으로 예. 보여집니다. 첫 번째 남성의 경우에는 짧게나마 좀 교제했던 사이로 전해지고 두 번째, 세 번째 남성의 경우에는 사실상 좀 몰랐다가 온라인으로 연락 주고받아서 우리 만나자라고 해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네. 아마 추가적인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예. 범행의 동기를 또 명확하게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파일러까지 투입된 상황입니다. 네. 말씀하신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초 이제 2명의 사망자와 1명의 상해 피해자 이렇게 3명의 피해자가 있던 걸로 알려졌는데 말씀대로 이제 추가 피해자가 있었습니다. 1차로 이제 카페에서 쓰러진 전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피해자, 다음에 이제 노래방에서 또 비슷한 수법으로 쓰러졌다는 피해자가 나타났는데 이게 갈수록 이제 카페, 노래방, 모텔로 이어지면서 장소도 조금 더 은밀해지고 약도 양을 점점 더 늘려가고 범행 수법이 계속 진화해왔던 그런 정황이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이제 첫 번째 남성의 경우에는 교제하던 사이였고 카페에서 음료를 건넸다가 이 남성이 쓰러지고 실제로는 이 부모님이 와서 가까스로 살 수가 있었어요. 근데 그 이후에 이 여성이 검색을 해봤던 것이 술과 이 음료, 그러니까 약을 탄 음료를 같이 먹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, 위험할 수 있느냐, 사망할 수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봤거든요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마도 양을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예. 두 번째 사망한 피해자와 이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으로 봤을 때 그 사이에 위치한 1월 24일 정도에 예. 다른 남성과 실제로 만나서 이 노래방에서 이 음료를 건네서 마셨고 남성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전해져요. 그래서 예. 그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러한 내가 술을 타서 술에 약물을 타서 누군가를 상해하겠다 또는 사망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네. 그 양을 점차적으로 늘렸을 거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서 목숨을 부지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장소는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이 돼서 빨리 이 호송이 돼서 구급차로 호송이 돼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은밀하고 더 폐쇄적인 장소로 범행 장소로 옮긴 패턴이 보여집니다. 네, 추가 피해 정황도 지금 보도가 됐고 또 체포 직전까지 뭐 SNS 등을 통해서 다른 불특정 다수와 함께 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또 추가 피해 대상자를 지금 물색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포착된 정황도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제 경찰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해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겠어요. 추가적으로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처음에 이 범행이 이제 알려지게 됐을 때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 3명만이 피해자가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. 예. 왜냐하면 이 여성의 경우에는 어떠한 본인의 원한 관계라든지 아니면 본인과의 감정 이상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그리고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특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것은 연쇄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이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이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대상을 상대로 해서 범행을 하고자 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네. 아마도 3명보단 더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1,000명이 추가가 된 것이고 더 조사를 해보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들을 더 조사해보면 예. 아마도 이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실제 만남이 됐는데 사망하지 않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사례는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네, 지금 SNS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저희가 뉴스라이브에서도 전하기도 했지만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이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SNS 정보가 이제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여러 우려를 낳아왔습니다. 일단 지금 이 해당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이 된 상태라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20대 피해자 김모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SNS가 많은 사람들의 팔로워 수를 따르게 됐는데요. 네. 어제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했을 때
1000명까지 폭증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일주일 전 19일 때는 240명에 불과했는데 이 급증한 수로만 봤을 때도 45배에 달하는 거죠. 네. 현재는 이 SNS가 비공개 처리된 상태입니다. 네. 자, 일단 뭐 이미 포렌식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추가 수사에 있어서 난항은 없을 것이다라는 경찰의 입장도 전해지고 있는데 범행 동기 규명에 애쓰고 있습니다. 사실 이런 연쇄살인이라고 저희가 규정을 했는데 이런 연쇄살인이 최근에는 좀 줄어드는 추세였거든요.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일단은 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이러한 범행을 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연쇄살인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뭐 유영철이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이렇게 특정 인물들을 떠올릴 거예요. 근데 최근에도 존재하기는 했는데 2023년부터 2024년 초 네. 사이에 다방주인을 잇따라서 살해했던 이 이영복이라는 사람 다 기억하실 네. 거고요. 2022년에는 동거녀와 또 택시기사를 잇따라서 살해했던 이기영이 있었는데 다들 사실은 이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뭐 불만을 품고 내 동거녀라든지 네. 뭐 이런 이제 살인으로 비롯되는 것인데 지금 이 여성의 경우에는 사실상 교제 기간이 굉장히 짧고 아니면 거의 처음 만나다시피 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점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연쇄살인과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동기를 가진 것 아닌가라는 네. 생각도 듭니다. 네. 자,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사건 이야기를 중심으로 첫 주제 한번 던져봤습니다.